네, 안녕하세요. 대갈축 유니버스의 새 장을 여는 오늘 양자리 콩가루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제가 전공을 살려서 만든 이 새로운 스피노프 드라마는 아니고 뭐지 우리? 예, 코너는 양자리 콩가루입니다. 저 앞으로 이제 같이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겨들송이 돼버렸더라고요. 왜 그래? 모르겠어요. 저 버들가지 같은 느낌인가 뭐 저게 의미를 굳이 알려드리고 싶지 않네요. 네, 계속 그래요? 방송을 하면서 여기 또 이 음. 콩가루만의 그 닉네임이 생기길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송소미 아나운서의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아드릴 수 있는 방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또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승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 법무법인 에이블의 진승기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네. 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 전문 변호사고요. 네. 진 변호사님은 저랑 같이 10년이 넘었네요. 10년 넘었죠, 넘게 네. 같이 오. 일해온 변호사님이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사 방송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본업이 뭔지를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쨌든 저도 그 서울 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고요. 저 역시 이혼 전문 변호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진 변호사랑 같이 일도 실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전공 중에 그나마 이제 가족 관련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잘 아는 내용. 근데 의외로 유튜브에서도 많이 다루긴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좀 차별성도 두고 그리고 가족 문제만큼 사실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 얘기만 할 건 아니고 이혼이라든가 뭐 약혼해서 사기를 당한 경우라든가 연애 상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재산. 상속과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 다룰 텐데 제가 떠드는 것보다 우리 진 변호사님이 앞으로 계획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뭐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양 변호사님이랑 밥을 먹다가 양 변호사님 이제 나이도 좀 드시고 뭔 생각이 왜잘 아니 네. 저렇게 계속 그 변호사계를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뭐 좀 이혼 관련된 어떤 좀 콘텐츠를 하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뭐 한번 의기투합해서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사실 근데 목표 자체는 뭐 제가 많이 봤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이제 하는 유튜브들을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뭐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런데 사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는 이유가 자신의 사례를 이렇게 투영시키려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를 찾는 뭐 이런 거일 텐데 뭐 어떤 뭐 이제 뭐 유책 배우자는 뭐고 막 이런 개념 설명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좀 사례를 많이 받아서 그 사례를 좀 자세하게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례자에 대한 어떤 변호사로서 상담을 해주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축적을 시켜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사례를 보고 혹시라도 비슷한 일을 겪으면 내 사례랑 좀 비슷하구나라고 해서 좀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데이터를 좀 축적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봤던 거죠. 그래서 저희 준비된 거 있으면 저희가 이메일을 열어놨거든요. 이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이 상담을 보여주시면 상담 시청 가족 119입니다. 가족 119. 이렇게 크게 박는다고? 박는다고 뭐야? 이게 크게 로고를 크게 박았다. 화면에 나가고 있다. 이게요 저기 서비 씨 스마트폰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여기 화면이 너무 거대해가지고. GAJOK 119입니다. 가족 지메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화면에 이게 고품격으로 지금 배경화면이 나가고 있죠.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을 하지만 콩가루가 왜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 쓰는지 알아요? 콩이 다 빠인 건가? 왜 콩가루지? 그러게 우리 관용적으로 쓰는데 의미는 모르네요. 아나운서잖아. 뭐지? 왜 콩가루일까? 들어오기 전에 나는 몰랐는데 우리 본부장이 또 사학자잖아요. 역사학자잖아요. 콩가루가 들러붙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떡에 콩가루 부리는 게 떡들끼리 붙지 말라고. 근데 가족의 콩가루가 돼버리면 다 흩어진다는 그렇지. 거구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뭉쳐지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콩가루인데 저희 방송을 또 잘 보시면 이러면 뭉칠 수 있겠구나도 배우실 수 있어요. 콩가루 건강에도 좋고
기침 안 나게 잘 드시면 물 약간 넣으면 잘 붙죠 뭐. 그렇지 어. 개서 먹으면 되고 어. 그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상담을 받을 텐데요. 지금은 현재 뭐하니? 여기 로고가 위에 있길래. 오늘까지는 상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상담 대행을 하기로 했죠. 시작하시죠. 아 상담 대행. 네.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빌드업 전혀 없이 이렇게 그렇지, 들어가기 필요 있어요. 없어. 그냥 막 해. 자 이제 치워.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변호사님 진 변호사님은 네. 그런 이제 상담의 업무를 맡으시고 양 변호사님은 여기서 역할이 뭐예요? 저는 통역사. 무슨 얘기냐면 어. 제가 원래 잘하는 게 약간 이제 법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많이 하다가 시작을 해서 그런지 이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들, 용어 같은 것들 이런 걸 잘 뭐랄까 편하게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다른 변호사님들이 잘 못하세요. 대중화, 일상화 뭐라고 우리- 할까? 전문가 그룹들이 빠지는 전문가의 오류에서 제가 이렇게 건져드리는 거죠. 우리 진 변호사님 말을 편하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법대 출신이고 저보다 좀 더 그쪽에 그쵸. 골수다 보니까 아직 그래 좀 딱딱해요. 많이 유연화가 필요할 것 같아. 그렇죠? 뭐 우리가 말 풀어드려야 근데 될 것 같아. 변호사인데 그리고 다른데 방송할 계획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여기 근데 독점입니다. 저기 전문가로서의 품격을 잃지 말라고 진짜 나대고 싶은데. 아 진짜요? 여기는 근데 네. 여기 들어오면 그럴 수가 없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저 자리가 사실 좀 위험한 자리긴 해요. 여기가 자꾸 내려놓게 되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바보 된다고 그러시던데. 그 자리가 이 네. 자리가 특히. 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사람도 앉아 있으면 바보가 되는 자리긴 해요. 진 변호사. 그분이 바보 되면은 뭐 저는 하지만 꿋꿋이 네네. 우리 네. 진 변호사님 한번 네, 지켜봅시다. 아니 뭐 이게 평소에 말하는 것과 또 이제 사례를 대하고 어떤 법률적인 이걸 딱 방출할 때는 다른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니까. 바로 네, 그겁니다. 바로 네. 그겁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오늘 사연은 네, 독자가 대걸쭉이 보내주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만든 사연입니다. 네. 이거 그냥 상황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응. 벌써 이미 아 준비가 돼 있네. 벌써 남편 역할이 준비가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 주사 잡았어요, 감독님. 갑자기 등장해야 되잖아. 제가 갑자기 지금 이거 혼자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등장한 거예요. 오빠 저기 저 하늘 색깔 옷 입은 여자 누구야? 소미야 여자라니 회사잖아 여기. 남잔가? 여자가? 아니 여자분은 맞는데 일하는 건가? 직원 새로 들어온 직원이야. 근데 회사 왜 갑자기 왜 왔어? 아 그냥 오빠 뭐 하나 궁금하니까 뭐 너는 일을 이렇게- 잘하고 있나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무슨 암행어사처럼 회사에 들리더라. 확인을 잘 해줘야지. 오빠가 자꾸 놔두면 마음이 안 놓여.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오빠 아무도 탐내지 않아. 걱정하지 마. 근데 저 하늘색 여자 왜 자꾸 쳐다봐? 여자가 아니라 직원분이 저 들릴라. 어? 자꾸 막 웃는 것 같은데? 눈웃음 치는 거 봐. 저봐. 저분 새로 들어오셔서 이제 혹시라도 소민이가 여기 이제 뭐 거래처에서 오셨나 아니면 상담 오셨나 그런 일 때문에 저렇게 보시는 거지. 야 눈치 채라 보시는지 좀 앞으로 얘기하지 마. 직원한테 여자가 뭐니? 여성은 맞지만. 누가 회사에 저러고 다녀. 아니, 여기 지금 저 사람밖에 안 보여 오빠. 오빠 지금 나 안 보여. 저거 우리 회사 유니폼이야. 왜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 들릴라 좀 조용히 해. 아무튼 나 제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아니라니까 소미야. 안 들려. 안 들려. 근데 오빠 내일 출장 간다며. 응. 응. 어디로 가? 새삼스럽게 뭘 어디로 가? 오빠가 출장을 보통 한 달에 2-3번씩 가잖아. 우리 회사가 원래 출장 다니는 회사잖아. 현장 업무하는 거 감독하는 데잖아. 그래 내일은 어디로 가냐고. 내일 어디로 가더라? 내일 저기 내일 가까운 데야. 나도 거기 가. 어딘지 얘기도 안 했는데 어디 가? 나도 거기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아직 왔어 오빠. 나 스케줄 확인 안 했어. 알아. 내가 이렇게 봤어 곁눈질로. 내일 광주 가는데? 그래 나도 같이 가. 아니 우리 직원들하고 출장하는데 거길 왜 같이 가? 뭐 어때? 걔네들이랑 방 같이 안 쓰잖아. 오빠가 독방 아니야 어차피? 아니 직원들이랑 같이 쓸 수도 있지. 왜? 누구? 쟤? 아니 왜? 여보야 저 하늘색 쟤? 여직원이랑 내가 어떻게 방을 같이 써, 소미야? 그러니까 혼자 쓰겠지. 어. 그럼 나 거기 잠깐 들어가는데.
아니 오빠 현장 관리하느라고 거기 막 그 우리 감독하고 현장 이 건설 현장인데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와가지고 씻고 그냥 쓰러져 자기 바빠 자기 와도 자기랑 놀아주지도 못해. 괜찮아. 나 그냥 방에서 알아서 내가 뭐 아니 거기 룸서비스 시켜먹고 놀고 있을게. 그냥 우리 갔다 와. 회사가 그렇게 여유 있는 데가 아니라서 모텔이야. 호텔 룸서비스 그런 거 없어. 편의점에서 사다 먹을게. 그냥 거기 앉아만 있을게. 아니 좋은 집 놔두고 왜 거길 네가 왜 오니? 심심하잖아 오빠. 나 집에 혼자 있으면 뭐해. 너 자꾸 뭐 출장도 따라온다는 얘기 처음도 아니고 내가 오빠가 지금 출장을 한 달에 3-4번씩 도는데 다 따라올 거야 그러면? 아니야. 원래는 잘 안 가는데 제가 자꾸 쳐다봐서 쟤 아니라고. 왜 직원한테 쟤가 뭐야? 아니 내가 지금 견눈질을 봤거든. 눈을 안 떼. 오빠한테서 눈을 안 떼. 아니야 너 저 안과 좀 가보자. 선배야. 오빠 이제 안 먹혀. 네가 잘 먹여가지고 배 나오고 살쪄가지고 더 이상 아무 다른 여자들은 그리고 나 못 믿어? 오빠 못 믿어? 믿지. 근데 제일 못 믿어. 너 출장 계속 따라올 거야 그러면? 아니야. 그냥 이번만 한번 갈게. 궁금하잖아. 한 번만 간다 그러면 우리가 사연을 못 보내. 계속 따라간다 해야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막상 가면 또 편하다. 오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앞에다 커피 대령해주고 막 뭐 정리 다 해주고 얼마나 편해. 집에서도 안 해주는 애가 왜 모텔로 와가지고 거기 가면 다 봉지 커피 다 있어. 출장지는 원래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외로워. 아니 직원들 같이 간다고 다른 직원. 같이 방을 안 쓰잖아. 다 그냥 조용. 아니 남들 보면 얼마나 출장지에 네가 와서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남들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아니야. 내가 물어볼까? 괜찮은지 물어볼까? 아니 회사에 와서 저 내일 가도 괜찮아 물어볼까? 변호사님. 네네네. 아니 와이프가 음. 출장지까지 따라다니는데요. 사실은 회사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고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이제 출장 가는 데까지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이거 이혼 사유 되죠? 아니 저 불편함 없어요. 민폐 안 되고 그냥 살짝 가서 방만 같이 쓰는 건데 이게 뭘 이혼 사유가 돼요? 제가요 건설회사에 현장 감리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네. 출장이 잦아요. 근데 오늘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불쑥불쑥 찾아오는 게 나 직원들 보는데 민망해 죽겠어요. 중간 관리자인데 과장급인데 직원 누구? 하늘색? 저 송소미 씨 겨들송 연기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와 연기 너무 잘하신다 두 분 다. 근데 너무 두 분이 너무 심취하셔서 재밌네. 네. 저희 타겟이 딱 진짜. 앉아 있으니까 너무 네. 재밌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따라가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자, 따라가는 된다. 것만으로는. 네. 갑자기 내 편 들어준 기분이야. 네. 너무 이입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네. 아까 본부장이 그랬잖아요. 가능하면 이혼시켜라고 설명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일단 변호사님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얘기를 하죠. 뭐 강의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따지면 네. 첫 번째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일단 둘이 무슨 일이 있건 없건 간에 협의 이혼하는 건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유가 필요 그렇죠. 없죠. 그거는 이제 두 사람이 합의를 하는 거니까 이제 우리 그만 살자.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이혼하는 방법은 뭐 크게 뭐 협의와 뭐 소송, 뭐 네. 조정 이런 크게 두 개, 세 개 두 가지가 정도? 있는데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사실 변호사가 이렇게 크게 도움 줄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당사자가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하고 뭐 지정된 기간, 그러니까 숙려 기간이 지나서 그냥 나가서 우리 이혼 의사 변화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그 신고 네. 선생님이 많이 보여주셨던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네네. 그거 한 번만 거치면 되고 네, 반드시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그게 좀 어려워요. 그치 못 헤어지겠다.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더 보면 그죠? 왜 못 헤어져 그러면 더 싸워.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협의 이혼이 안 되는 분들이 변호사를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4주 뒤에 다시 나가야 되니까 뭐 애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뒤에 나가야 되고 그거를 안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협의 이혼을 하고 하기로 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내가 이렇게는 좀 억울해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죠. 네.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뭐 아니면 이혼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뭘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양육권도 있고 네, 뭐 재산도 그렇죠. 나누고 사실은 이혼은 이제 협의 이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혼 소송 이혼이 있는데 소송 이혼도 이제 이혼 조정을 신청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 소송 자체가 조정 전치주의라고 조정을 먼저 하고 해야 돼요. 그렇기 이제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조정은 우리 뭐 서미 씨랑 나랑 정말로 부부였다가 이혼을 한다 그러면 개인들끼리 합의를 하면 협의혼이지만
개인들끼리 협의를 하면 협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가 정말로 이혼할 때 뭘 정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뭐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고 재산은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개인들끼리 다투다 보면 끝도 없이 싸울 수가 있으니까 뭐 차는 누가 가져가고 뭐 내가 지금 결혼할 때 뭐 싸운 건 뭐 누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그런 걸 싸울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변호사들이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네, 요즘은. 맞습니다. 변호사들이 도와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해서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그게 법원이 보는 가운데서 조정을 해서 적어놓잖아요. 그러면 마치 재판을 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그거는 번복이 안 돼요. 변호사가 그걸 정리를 해주면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방법도 많이 써요. 간편하네. 훨씬 간편하긴 하네요. 일단은 뭐 좀 설명 또, 설명 안 하기로 아니 했는데 설명해야죠. 네, 설명 아니, 몇 개는 해야 될 것 설명해. 같아. 왜 그러냐면 이혼을 하려면 일단은 첫 번째 뭐 협의가 되면 좋은데 이혼이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첫 번째예요. 그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잘못한 사람, 그러니까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혼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와 함께 묶는 게 위자료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이제 잘못하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물어줘야겠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걸 물어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 게 이제 재산 분할. 서로 혼인 중에 이 취득 형성한 이런 재산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친권 양육권. 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이며 친권자는 누가 될 것이며 그것과 이제 붙어 있는 게 양육비와 면접 교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한 큰 카테고리를 한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협의혼 같은 경우는 이 5개가 다 합의가 돼야 협의혼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되면 협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는 너한테서 뭐 얼마를 더 받고 싶은데 난 못 주겠어. 그러면 이제 조정 신청을 하거나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아내가 5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일부러 하나를 막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죠. 그럼 재판으로 가야 돼요. 네, 결국엔 협의 이혼은 안 되는 거죠. 이혼하기 쉽지 않겠는데? 이혼하기 쉽지 않으니까 우리 이제 진 변호사 전문 변호사도 있고 법원 사이트에 가면 협의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조금 전에 얘기한 거를 맞아요, 네. 거의 정리를 해놨어요. 네모 표시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샘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의만 잘 되면 변호사를 안 만나셔도 되긴 약간 하는데 자가 문진표처럼. 잠깐만. 그치 코로나 자가 문진표처럼 자기가 확인해보고 이혼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해보게 해주는구나.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가정법원은 사실 좀 친절한 편이죠, 진 변호사. 그렇죠. 네. 일반 민사나 형사법원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소송 같은 거 진행해 보다 보면 뭐 부부 상담, 뭐 아동 상담 이런 여러 상담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혼을 안 시키려는 어떤 이 가족을 다시 이렇게 화합시키려는 어떤 절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가정법원은 근데 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진짜 이혼을 안 하고 다시 사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얘네는 안 되겠다. 이런 케이스들이에게는 이제 그 절차가 굉장히 지겹고 힘들고 괴롭죠. 이걸 내가 왜 거쳐야 하나 이런 절차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혼에서 이거는 이제 편법적인 건데 협의혼에서 이미 다 합의가 됐는데 이제 뭐 조금 더 빨리 숙려 기간 안 거치고 아니면은 뭐 제가 또 뭐 또 딴 말 할 것 같다 그러면 야 우리 조정 신청해 갖고 빨리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아까 본 커플은 어땠어요? 저희는 이혼이 가능한 커플인가요? 왜냐면 딱 봐도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집착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 자, 이런 케이스가 저는 사실은 제가 이혼 소송 하면서 내가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찾아온 의뢰인이 이혼이 안 된 케이스는 없었어요. 다 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진 변호사가 100점 100승이야? 아주 가정 해체 거의 수준에. 이렇게 순한 얼굴을 하시고서 진 변호사가 돌변해요 법정가. 진짜요? 네. 아니 뭐 왜 그러냐면 사실은 딱 한 케이스는 판결로 가서 저희가 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인데 이제 소송을 이제 상대방한테 걸었죠. 먼저 걸었어요? 네, 먼저 걸었는데. 지가 바람피고 지가 그랬다고요? 네. 그게 잠깐만요. 네, 제 의뢰인이 보면 어쨌든 네. 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긴 하죠. 네. 아니 뭐 여러 명이 있을 테니까. 너무 파렴치하네요. 네, 아무튼 아니 파렴치한 게 아니라 선미 씨 본인이 부정행위를 했지만 네. 아니 우리 떳떳하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제 끝내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편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예정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책주의 파산주의 엮기를 잠깐 네, 쓰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진 변호사랑 저랑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법은 송소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못한 놈이 놈이라 나도 놈이라고 그래. 잘못 먹긴 놈이 방귀 끼면 안 되듯이. 비유 좋았어. 잘못한 사람이 저 이혼할래요라고 법원에 가면 안 받아들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유책주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 잘못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나 재산 다 주겠다, 위자료 다 맞아요. 주겠다. 네. 하지만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우리 이제 어차피 부부로서의 삶이 끝난 것 같다. 공동체가.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럴 때도 인정해 주는 걸 파탄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 씨는 이제 지가 먼저 해놓고 지가 나쁜 짓 해놓고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면 어떤 게 맞을까도 고민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얘기한 것처럼 다 끝났는데 어차피 뭐 서로 뭐 정말 안 볼 사람처럼 마음 있고, 뜨고 마음 뜨고 마음 뜨고 뭐 별거 중이고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와 난 죽어도 저 인간 뭐 깔끔하게 서류 정리해서 새삼 차는 거 못 보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건 안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과연 옳을까 그럴까도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어떻게 그런가?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약간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만약에 아까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 그럼 만약 계속 이혼을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달라. 너 알거지로 만들어서 널 보내버리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혼 오케이. 이렇게 만약에 제가 합의를 해준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뭐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례는 결국 이제 1심에서 기각 저희가 졌죠. 항소심도 졌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뭐 얼마를 더 줄 테니까 우리 그러니까 소송에서도 합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조정을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런 그 아까 말씀드린 사안들을 이렇게 합의를 하는 되게 많이 거쳤어요. 그 과정을. 근데도 이제 상대방 쪽에서 나는 이혼할 마음이 없다. 근데 사실은 그 항소심이 끝날 때쯤이 이미 이제 저희 의뢰인이 집을 나온 지 한 1년 반? 그 정도가 지난 다 시점이거든요. 별거에서 끝난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그때 졌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한 2년 뒤에 다시 소송을 걸었습니다. 네. 누가요? 아내가? 아니죠. 뭐 아내 갑자기 남녀를 구분하시면 안 돼요. 누군지. 네. 아무튼 제 의뢰인께서 성별은 이거 비밀이에요? 성별은 남자들은? 성별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제 의뢰인께서 여자도 먼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충분히 그치, 그랬었어요. 그러네. 네.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성차별. 큰일 날 아무튼 뻔했네. 네. 그래서 그 다시 소송을 걸었고 거기서 이제 조정으로. 네. 그때는 이제 이 의뢰인분이 돈을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사실 그리고 그때 이제 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있어요. 지금 뭐 거의 따로 산지 뭐 4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 뭐 그렇게 이 법률론 상태를 유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정법원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죠. 그거는 사실 유책주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건데, 뭐 많은 지방법원 이제 그 판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혼 판결을 기각시켜서 법률적으로 이렇게 부부인 상태로 남겨놓는다고 뭐 둘이 와서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어떤 반발심에 애를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을 이혼시키지 않고 놔두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뭐 마지막에는 이제 판사님들도 많이 도와줘요. 이런 경우는 이제 차라리 해라.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친한 동생이 이제 그 판사로 있는데 자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사건에서 위자료를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재산 분할도 왕창. 네. 그러니까 아니 너는 네가 잘못했지만 이혼을 원하지 않냐. 그러면 너는 일단은 재산을 왕창 주고 위자료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상대방 입장에서 좀 어느 정도의 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한쪽에서도 그러면 그렇게라도 줘서라도 알거지가 되더라도 하겠다 그러면 또 그것도 시켜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원하신다면. 약간 자꾸 되게 이입되죠. 좋아한다.
왜 좋아해? 근데 봐봐요. 여기는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귀책 사유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는 사실 음. 여기는 지금 나를 뭐 너무 가둔다 하지만 여기 입장에서는 얘가 자꾸 막 아니 도망가려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한다잖아요. 하잖아. 출장 가는데 남편 출장한테 따라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럼 도망가? 남의 회사 와가지고 말이야 그 여직원한테 직원한테 저 여자 그러면 헤어져야지. 너무 사랑하는 거 같은데. 뭘 사랑했는데. 그러니까 나도 내 네.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회사에 찾아갈 때마다 어떤 여자가 보고 웃는 게 굉장히 기분이 그게 나빴다 무슨 이런 거. 기분이 나빠. 아니 왜 근데 이제 감정이입하지? 이런 경우는 이제 정신과 상담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서 어떤 정신과 상담을 받은 뭐 어떤 그 망상 장애라고 하거든요. 네. 내 남편이 어디서 뭐 딴 여자랑 뭘 하고 있다 이런 망상에 빠지는 이런 거는 사실 망상장애요, 변호사님? 이거 따질 것 같아, 그죠? 변호사님 네. 제가 망상장애라고 하셨어요? 물론 의뢰인 앞에서는 하지 않죠. 만약에 이제 우리 송 아나운서님이 제 의뢰인이었으면은 이제 같이 욕해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이제 양 변호사님이 제 의뢰인이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때는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정신감정 의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거의 정신감정은 사실 근데 그거는 너무 상대방이 나 싫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뭐 만약에 이제 이혼할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뭐 어쨌든 망상장애로 정신과 진단을 받은 뭐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막 쌍욕을 하고 막 손해를 끼쳐야 되는구나. 하늘색 옷 입은 여자를 막 주먹으로 막 머리끄댕이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리고 양 변호사님도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둘이 일어나서 그치. 넘어서서 갑자기 저기로 가서 너 이리 와봐. 왜 우리 남편 쳐다봐. 그치. 그런 이런 것도 식으로. 이제 양 변호사님에 대한 사유는 아니지만 뭐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증거들이 있다면 사실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경우에도 출장지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만약에 재산 분할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이거는 재산 분할이랑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누가 잘못한 것과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네. 사실은 법적으로는 따로따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사실 진 변호사가 어떤 판사님은 잘못한 쪽에서 특히 부정행위 경우에요. 다른 경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부정행위를 먼저 저지른 쪽에서 이혼을 먼저 요구하면 원래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판사가 재량으로 이렇게라도 재산 분할 해주고 이혼하실 거야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법적으로는 전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진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도움을 주는 정도구나. 네, 재산 분할은 뭐냐면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이제 두 분이 부부라고 했을 때 이 재산을 이렇게 이만큼 만드는데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냐, 그거를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남자가 돈을 번다, 그러면 남자는 돈 버는 어떤 기여,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정주부로 계신다면 그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처음 살 때 내가 뭐 3억을 냈고 와이프는 뭐 1억을 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린 게 뭐냐면 판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사실 뭐 65%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뭐 한 70% 하든지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나쁜 놈이니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 이혼 사유. 재판상. 재판상? 재판상? 제가 준비한 자료랑 좀 약간 다른 점이 있네요. 네. 제가 오타를 썼나요? 네. 저도 보고 뭐야 뭐 이런 오타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네.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하는 게 우리는 왜 뉴스나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이걸 가지고 이혼할 수 있어요라고 자꾸 이게 제목으로 또 네. 꼽히냐면 법전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6가지만 적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걸 논외로 또 있을 수 있다. 근데 마지막에 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라는 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5개는 뭐 부정행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쭉 있고 뭐 굉장히 심각한 뭐 악질이 있다든가 이런 거지만 마지막에 그게 있으니까 그럼 그 기타에 이 경우도 포함되어라고 이제 사연들을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람마다 왜냐면 판단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키높이 깔창이라던가 그런 걸로 키를 속였는데 난 더 절대 나의 아들의 유전자를 위해서 이건 안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 생각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니면은 뭐 이 사람이 가발을 썼네 안 썼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응. 신혼여행 갔는데 갑자기 그래. 계속 뭔가 의구심은 가졌었는데 그래서 검증도 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불가능했는데 뽑아놓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위에가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 뭘 뽑아놓고 봐. 요즘에 핫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계속 그 논란이 되잖아요. 오늘도 막 그 뭐 많이 얘기 나왔더라고요. 그분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궁금하잖아요. 네, 장관 청문회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어요? 전 그분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기사도 있었는데 어. 여성분이 남편으로 하려고 남자친구 잘 만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2년 후에 보니까 대머리였던 거야. 야 2년이나 감췄던 거예요? 네, 가발을 2년 동안 착용을 한 거야. 대박이다. 어떻게 했지? 이건 사기 결혼 아니에요? 이거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분이 좀 되게 좀 슬프네요. 이 아니, 사유로 이혼까지 당해야 되나요? 물론 뭐 속인 거는 굉장히 잘못한 건 맞는데 일단은 그 정도로 이혼 사유가 되기는 사실은 쉽진 않아요. 법적으로는. 그 실제로 뭐 무정자증 이런 것도 대법원 판결에서 그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도 있거든요. 이 무정물장은 중요한 게 아이를 못 가지는데 그걸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혼할 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요즘 왜냐하면 불임 부부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만약에 법원에서 이거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혼이 너무 쉬워지거든. 아니 뭐 상대를 너무 속인 거잖아요. 그거. 아 대머리 가지고 좀 의도하에. 그러지 마. 왜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속여서 결혼한 경우에는 이제 혼인 뭐 취소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정말 이례적으로 인정되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결혼 전에 배우자를 이렇게까지 이런 걸 속여봤다 이런 게 있어요? 갑자기요? 아니, 저희 그러니까 와이프가 어디까지 이걸 볼 텐데요. 알고 봤더니 되게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머리와 같이. 갑자기 막 집변에서 표정이 막 머리가 복잡해진다. 왜냐면 저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 뭔데요? 네. 뭔데? 뭘까? 네? 뭘까? 아니 뭐 그냥 그런 게 있는데요. 아니 뭐 대머리 이런 거 아니고 신체적인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와이프가 그냥 괜찮다. 괜찮다 그러고 이제 지금까지도 괜찮다. 고통받고 있죠. 고통을 받고 있어? 뭐지? 아 제가 뭘까? 그러니까 본인이? 미안함에. 뭐 그런 그런 이제 거. 약점을 잡혔다는 거겠죠. 너무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뭐 첫날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지만 네네네. 선미 씨 어때요? 이혼 관련해서 얘기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대걸쪽 회원분들이 아까 알려드렸던 우리 그 상담 메일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뭐였지? 거기로 공작이었나? 가족 공작 공작이 왜 나오니? 아니 A랑 O를 바꿨어. 가족입니다. 상담 신청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우리 진 변호사 어떤 식으로 보내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 어떤 보내주신 사연을 보고 제가 여기서 그분에게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 경위서 형태로 그러니까 내가 결혼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누구와 살아왔으며 지금 이 사람이 어떤데 더 이상은 그렇죠 그 저기 이 사람과 살 수 없는 뭐 이런 사유들이 혹시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디테일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연을 일방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뭐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변호사님 비싸죠 상담 비용이. 상담 비용이요. 저 같은 경우는 삐 처리해주세요. 한 시간에 1시간에? 시간당으로 받아요? 원래 30분당으로 받습니다. 30분에 네, 30만 원짜리입니다. 네. 30분에 30만 원 내셔야 됩니다. 아니요, 30분에 15만 원이에요. 아무도 안 올 것 같은데. 와 진짜 비싸다. 네. 근데 이제 그렇구나. 뭐 한 10만 원 깎아드려요. 네. 네. 시간당 5만 원? 시간당 최소 20만 원은 받죠. 시간당 5만 원을 받을 바에는 그냥 안 안 하는 게 받습니다. 낫죠. 네. 아니 안 하진 않고 그냥 통 크게 안 예, 받는다. 차라리. 네, 차라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여기로 보내시면 공짜잖아요.
그렇죠. 음. 여기서는 뭐 제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혹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불편하다라고 하면 그것도 적어주세요. 상담을 해주실 수 있으면 상담을 해주시되 이제 방송에는 다루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선미랑 저랑 이렇게 막 상황하는 소재로 쓰기 싫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치. 네. 왜 그리- 나를 너 따위가 연기하냐 이럴 수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너 따윈 누구야? 있어요. 나야? 네. 아무튼 그리고 그런 사유를 써주시고 만약에 뭐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나는 위자료를 얼마 받고 싶은데라고 보내주시면 아. 제가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재산도 뭐 남편이랑 나랑 뭐 혹시 와이프랑 나랑 돈 얼마씩 냈고 얼마를 살아왔는데 뭐 지금 시세가 얼마다 뭐 이런 얘기 해주시면 제가 뭐 가능한 범위 안에서 뭐 근데 사실은 솔직히 이제 판사님이 판단하시는 거라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뭐 변호사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에게는 변호사가 네.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어차피 상담을 받으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가 다뤄드릴 수 있고요. 맞아. 사연은 보내주실 때 조금 제가 본인이 드러나지 않게끔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아, 그럼 필요하죠. 네네. 각색을 해서 저희가 할 테니까 맞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그래도 비밀이라면 꼭 비밀이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진 변호사님 그래도 승률이 되게 높으니까 네, 약간, 가족 해체라니까 저기 기대가 되네요. 아, 네. 거의 예. 그 근데 방법은 해체가 저는 네. 이제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예고할 때도 거의 없다나 아니면 우리 고동기나 이렇게 막 해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리를 잘하고 새로운 출발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길일 수도 있어요. 새 가족을 만들어 준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이상하잖아. 행복 주고. 그러니까 서로 각자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헤어지는 과정이 이게 변호사의 업무 중에 특히 이혼 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사실 심리 상담 맞습니다. 많이 해준다. 네. 근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서 법정에서 이거 해결해 주는 거 못지않게 당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이혼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걸 듣는 것만으로도 꽤 위로가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저희 업무에 진짜 많을 때는 반은 사실은 그런 상담 업무일 때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특히. 그래서 저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요. 제가 아까 그 사연 속의 여자인 거예요. 제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를 알려주고 여기서 상황극을 통해 나의 정신 상태를 상담해주는 기분이야. 그래서 결국에 난 이혼 당하는 거죠. 이렇게 둘이 팀플이 맞는 거구나. 누가 찾아오면 이렇게 세뇌를 해서. 자 오늘 첫 회는 이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하고요. 저희가 이 콩가루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갈촉 세계에서 그래도 품격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하나씩 두겠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걸 시도를 해봤는데 그림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지는 모르겠으나 그림을 소개를 해드리고 가능하면 사연이라든가 저희 그 코너와 유사성을 가진 그림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안 되면 또 다른 그림이라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그림은요. 준비됐으면 띄워주세요. 서미 씨 얼굴을 가리게 될 서미 씨가 숨어버리는구나. 이게 웃기잖아. 지금 내 머리만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멋지다. 뭐예요 저게? 이 그림은 얀반 에이크라는 15세기 화가가 그린 아로놀피니 부부의 결혼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워낙 유명한 그림이에요. 결혼을 다룬 많은 그림들 중에서도. 근데 만삭 상태인데 결혼식인 거예요? 예. 만삭이 아니고요. 저때 당시에 복식이 저런 복식이었습니다. 옷이 왜 손을 끼쳐? 아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뭐 복식인데 제가 그걸 보고서 만삭 상태였으니까. 저게 맞아요. 그게 가산을 상징하는 복식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신부에게 저런 식의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소재로 한 그림 중에 15세기에 그려졌기 때문에 가장 오래되고 또 결혼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여기 아로놀핀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네덜란드의 유명한 상인이었대요. 재력이 좀 있는 분이어서 그림 한번 좀 뜯어볼까요? 뜯어보면 저 남자가 옷에 이 모니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모피를 걸치고 있어요. 부자네. 돈 좀 쓴다는 얘기죠. 그때나 지금이나 모피는 부의 상징이었고요. 그리고 남자 왼쪽에 보면 조그맣게 노란색 과일들이 보일 텐데 저게 오렌지입니다. 오렌지가 무슨 상징이지? 저 때는 굉장히 비싼 과일이었답니다. 이 남성의 부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림 속에. 그리고 사실 그림 자체가 이 얀바니에케론 화가가 요즘 말하는 오일 페인팅, 유화를 처음 발명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진 화가거든요. 그때는 물감에 쓰는 색소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뭐 초록색, 빨간색 저렇게 선명한 컬러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상인의 부를 과시하는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색감이 저렇게 예쁘구나. 색감 되게 예쁘잖아요. 지금 봐도. 근데 그림에 이제 결혼을 상징하는 상징물들이 몇 개 들어있어요. 발치에 강아지가 있죠. 반려견. 저게 강아지예요? 저 네, 밑에 강아지예요. 있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강아지는 충성. 결혼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에게 충성할 것을 그렇게 바란다라는 의미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머리 위에 보면 샹들리에가 있는데 촛대의 초가 하나가 켜져 있죠.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하나의 초로서 신이 너희들을 지켜볼 것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너무 의미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저 송하나가 얘기를 해버렸지만 저 옷차림새는 신부의 옷차림새는 다산을 상징하는 옷차림새라고 하고요. 비슷한 의미로 어색하지만 결혼식장 옆에 바로 빨간 침대가 크게 있죠. 저 빨간 게 침대예요. 저때 이제 부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실에 높고 편안한 침대를 놓는 게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서 제가 가장 또 여기서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면 뒤에 톱니바퀴처럼 보이는 게 저기 거울이에요. 거울인데 사실 저 거울에 화가와 그 조수가 거울 속에 비쳐 있는 모습을 조그맣게 그려놨어요. 증인인 겁니다.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은 기본적으로는 애정이라든가 뭐 사랑 두 사람만의 관계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결혼은 법적인 관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 혹시 19세기 이른바 로맨스 소설 같은 거 보면 대부분 지금 기준으로는 불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샘 씨? 왜 사랑 없는 결혼을 했나? 그때는 대부분이 사랑 없는 결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건 분리돼 있었어요. 정략 결혼 이런 거. 그게 나쁘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가장 작은 사회를 꾸리기 위한 장치였기 때문에 그때는 꼭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해놓고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을 이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았어요. 슬픈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게 법은 저는 법적인 의미에서 결혼은 엄밀한 계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정만 가지고 출발했다가 아 이게 사회적 관계구나 증인이 필요한 법적인 약속이라는구나를 뒤늦게 나중에 알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방송을 진행하면서 다루겠지만 결혼하면서 지켜야 할 것들도 있고 결혼하면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의무로 따른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증인이 필요한 법적인 관계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콩가루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 거울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기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톱니처럼 보이는 게 우리가 아무리 확대해도 우리 인터넷으로 못 볼 텐데 저 톱니처럼 확대가 돼 있는 각 바퀴 하나하나 조그만 톱 위에 뭐가 그려져 있냐면 예수님의 10대 고난사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뜻하는 바가 뭘까요? 뭘까요? 결혼은 고난이다. 아. 예수의 고난 같은 고난이다. 아. 저 그림 하나에 참 많은 얘기가 들어있어서 그러네. 오늘 이제 콩가루에 1회에 뽑아본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같아요. 엄마 맨날 그 얘기 하거든요. 뭐라고? 사랑만 갖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저게 사실 나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셨는데 사랑만 갖고 결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더 살아본 어른이 하는 얘기예요. 네. 들어야 돼. 저를 찾아오게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비슷한 사례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왜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정해놓고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도 있는 코너로 저희는 앞으로 꾸려나갈까 합니다. 서민 씨 겨돌송 첫 시간 해봤는데 어때요? 재밌었어요? 저 근데 너무 재밌거든요. 두 분이랑 알게 돼서 너무 좋은데 결혼을 못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니 미리 알아야 할 수 있다니까. 잘 살 수 있다니까. 아니, 그래요? 진짜 그래야지 더 할 수 맞아요. 있어요. 진짜? 네. 이런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결혼은. 그래야지 증거를 증거를 마련할 때도 결혼해서 증거를 마련해. 왜냐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결혼하고 살면서 내가 이혼하게 될 거를 이제 생각하고 증거를 수집하지 않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증거가 없어서 이제 좀 아쉬운 경우들이 있는데. 이진 변호사 그걸 이제 나중에 네네네. 결혼을 마음 먹었을 때가 아니라 나중에 이혼을 마음 먹었을 때 증거를 찾는 거예요. 결혼하자부터 알겠습니다. 이혼 증거부터 만들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증거 중요하죠. 네. 증거 중요하죠. 네. 자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첫회 고맙습니다.